자, 12번 문제 풀이입니다. 이 두 식을 각각 1번, 2번식이라고 좀 둘게요. 극한값은 x가 1로 가까이 다가갈 때의 fx 극한과 gx의 극한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약간 곁가지 이야기지만 이렇게 곱하는 것도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만 쓸 수 있다? fx, gx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존재하거든요. 존재한다는 거는 이 문제 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너무 좀 디테일한 이야기라서 그건 스스로 파악하시고 우리는 요거 즉 함부로 곱해서 풀어도 된다라고 서로 눈치껏 그냥 써도 되지 하고 좀 넘어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가 존재할 때만 쓸 수 있는데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를 사실 눈대중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이는 친구들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중에서 2번식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번식은 fx랑 gx가 좀 섞여 있어서 gx만 있는 이 식을 처리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x가 1로 갈 때 x-1분의 gx 3 x. 자, 전체의 극한값이 2니까 전체가 2로 수렴하고 분모가 0으로 수렴하니까 분자 역시 0으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 즉 gx-3x가 수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0으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분배만 한번 해주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의 극한값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이제 얘가 3이 된다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x의 극한값을 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x가 1로 다가간다는 극한을 취하면 여기에다가 극한에다 씌우면 얘가 통째로 g1로 수렴하고 얘가 통째로 1로 수렴하니까 3-1 해서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에 의해서 답은 얘가 현재 3, 얘가 현재 2니까 3 곱하기 2 해서 답은 6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고3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fx가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다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fx의 현재 뭐 차수 아니면 실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식만을 가지고 fx가 몇 차다 그리고 그는 뭘 가진다 최고차항 계수는 뭐다 이런 것을 다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한때 수능에서 킬러 문제에 지겹도록 나왔던 주제가 이겁니다. 계속 나왔어요. 다항함수 식 알아내는 거. 그래서 쌤이 홈페이지에 긴 글도 써놓았고 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다항함수를 알아나갈 때에는 이 다항함수의 가장 큰 정보 즉 차수 그 다음에 인수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fx가 만약에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fx를 구성해 나갈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식을 구성하는 인수들을 파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말은 곧 f1이 0이라는 말하고 똑같죠. 이 말은 곧 f2가 0이라는 말하고 똑같고 한마디로 1과 2가 실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실근을 알 수 있으면 인수를 알 수 있다는 말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인수 또는 실근, 여기서는 근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근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인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들어가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다? 3이면 3이다. 뭐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이다.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다항함수를 추론하는 것 중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짜잘한 뭐 상수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수들을 모두 파악을 해서 종합을 하면
다항함수 식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1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3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차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의 거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1을 근으로 가진다. 그럼 이 함수는 1,0을 지나가겠죠.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기 멀리서 보면은 그냥 이 점을 이렇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지나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근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거시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차수는 똑같이 1,0을 지나가는 함수더라도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함수도 있는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이 이제 변화의 폭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차 함수도 1,0에서는 이렇게 2차 함수도 이렇게 3차 함수도 이렇게 1,0 근처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x값이 굉장히 커졌을 때는 3차 함수는 저만큼 커져 있고 1차 함수는 이거밖에 안 커져 있고 이 간격이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수라는 것은 x가 굉장히 무한대로 커졌을 때 아니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도드라지는 정보입니다. 거시적인 정보라는 걸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차수를 파악할 때는 x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의 극한 여기에서 차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x가 무한대로 나와 있는 이 극한 1번식에서 우리는 fx에 뭘 알 수 있을 거다? 차수를 알아낼 수 있을 거다.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외의 것들은 뭐 근이 얼마이니 개수가 얼마이니 하는 것들은 주로 여기에서 그냥 x가 뭐 어떤 값으로 가는 소규모의 극한에서 미시적인 극한에서 뭐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이라든지 따라서 인수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설명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아요. 바로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번식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차수 먼저 파악하라면서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자, 미안합니다. 1번식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식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밑에는 2차식이 나와 있고요. 위에는 몇 차식인지 몰라요. 그런데 전체 극한은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합니다. 그 말은 얘나 차수가 어떻다? 똑같다는 말이죠.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분자의 차수도 2차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기 fx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 x 세제곱이 있어야 이렇게 두 개 없어져서 최고차항이 2차항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2차항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1차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fx는 식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a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여기 fx에다가 내가 구한 것을 대입을 하니까 이렇게 두 개 없어지는 건 맞는데 그러면은 전체 극한이 1분의 a가 돼야겠죠. 1분의 a가 돼야겠죠. 근데 얘가 1이래. 따라서 a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까지 해서 알아낸 fx에 관한 정보는 최고차항 개수가 1차인 3차식인데 3차 함수인데 우리가 둘째 항까지 알아버렸어요. a가 1이니까. 그래서 벌써 fx에 관한 단서를 이만큼이나 뽑아냈습니다. 동그라미 1번식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b와 c는 아마 동그라미 2번식에서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미시적인 정보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1번식에서는 이런 거는 알아내기가 거의 안 될 겁니다. 자, 2번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x 플러스 1 분의 fx는 4다. fx에다가 방금 우리가 구한 식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고 얘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수 전체가
이제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분자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 즉 마이너스 1,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c. 즉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b와 c에 관한 두 번째 관계식을 얻어냈습니다. 자, b와 c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가 더 있어야 b, c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뭐 이럴 때는 늘 하는 게 주어진 식을 지금 b와 c 문자가 두 종류인데 이것을 내가 방금 구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하나로 b만 살려두고 c는 없애는 게 이제 늘 하는 거잖아요. 국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좀 더 b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또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문자를 통일해야 되죠. 그래서 bx 플러스 c인데 c는 이제 b로 이렇게 통일을 해주면은 여기가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이제 약분해주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b 플러스 1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이 녀석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b 값이 3이 나오고 따라서 c의 값도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이제 문제의 답은 여기 이 식에 b와 c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한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 문제 풀이는 이거 말고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식을 추론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풀이가 비슷하니까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우리 너무 식상하죠? 하나, 둘, 세 개의 변이 등장하고 이제 부등식. 이거 그냥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이제 외우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너무 익숙해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fx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리고 x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입니다.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야겠죠. 취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식을 대입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이고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fx니까 자, 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에서 x제곱 플러스 1을 떼내버려야겠죠. 즉 나누어 주어야겠죠. 그래서 부등식 양변에서 x제곱 플러스 1을 나누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좌변이 x제곱 플러스 1 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변은 x제곱 플러스 1 분의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 그리고 우변은 x제곱 플러스 1 분의 2x제곱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가 드디어 약분되니까 내가 구하는 fx만 남았죠. 자, 이 상태에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취하하면 가운데는 리미트 fx만 남고 양변은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 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 분의 2x제곱이 되어서 실제 왼쪽에서의 극한도 2 오른쪽에서의 극한도 2가 되니까 가운데도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극한이 뭐가 되는 수밖에 없다 2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에서 연속일 함수를 모두 구하랬는데 이렇게 풀이 과정을 작성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느냐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뭐 1번은 다항함수니까 얘도 다항함수니까 모든 값에서 연속이고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우리 절대값 그래프 들어간 거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건 이제 기본 상식이죠. 그래서 3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리을은 뭐 눈으로 바로 연속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을 좀 복습을 해 두어야 됩니다. 자,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3. 얘가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이퀄 3을 점근선으로 두고 어딘가 x축이 있을 텐데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날개형으로 그려주는 게 유리함수죠. 그래서 얘가 x-3분의 1 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보다시피 x값 3에서 함수값이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의 정의, 즉 첫 번째 정의 조건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는데 어긋납니다. 그래서 디귿은 아니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것도 없었네요. 사실 연속이 되려면 F3이 존재해야 되는데 0분의 1 요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x가 1에서 연속일 때 한마디로 얘랑 x에 1 대입했을 때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좌극한을 먼저 한번 구해보면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이면은 이제 두 번째 식에 해당하니까 그냥 a가 되죠. 그 다음에 우극한을 구해보면 식이 x-1분의 루트 x 플러스 8 마이너스 3 이제 0분의 0꼴인 거를 쉽게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리화 해야겠죠. 그래서 아래 위로 유리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분모가 여기 이만큼이 x-1이 돼가지고 약분하고 따라서 이제 극한값은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a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f-2와 f1을 구해서 더하면 되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f-1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좌변이 통째로 0이 돼버려서 f-2를 구하려고 했는데 f-2가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딜레마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어떻게 했더라? 그동안 뭐 비슷한 문제에서 늘 그렇게 풀어왔죠. 양변을 x제곱 -4로 나눠주더라. 그죠? 자, 그래서 fx는 x제곱 -4분의 x세제곱 플러스 axp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한술 더 떠서 이제 미리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 놓으면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더라. 이거 뭐 늘 등장했던 거라서 새롭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f-1 한번 구해 볼 건데 걸리는 게 있어요. 여기가 0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a와 b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1번을 구할 때 이제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2번을 구할 때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라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도 이제 f-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모가 0으로 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1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2에서도 연속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연속일 때는 뭐랑 뭐랑 같아?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을 구할 수 없다면 뭘 대신 구해도 되겠다? 극한값을 대신 구해도 되겠다.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함수 fx의 극한값을 대신 구할 겁니다. 자, 이 패턴은 문제 풀 때 너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도 새로울 게 없어야 됩니다. 그냥 전형적으로 이렇게 계속 문제를 풀었었죠. 자, 극한값을 대신 구하려고 보니까 얘가 0으로 가고 극한값 전체가 존재는 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역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므로 분자에다가 -1을 대입한 -8 -2a 플러스 b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b는 2a 플러스 8.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관계식 하나가 동그라미 1번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 필요한데 1번을 처리할 때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가 나왔고 2번, 즉 f2를 구하는 과정에서 역시 정리를 하고 나면은 식이 하나 더 나올 겁니다. 빠르게 정리해보면 얘도 분모가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함수값 대신에 극한값을 먼저 구해줄 겁니다. 자, 극한값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아까랑 똑같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 x 자리에 2를 대입한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 되어야 하므로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 기억 니은을 모두 연립을 해주면
자, 연립을 하면 쉽게 A가 마이너스 4 그리고 B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A, B 값을 알았으니까 사실 이제 문제를 못 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서부터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고 답은 F-2 플러스 F2 해서 각각의 마이너스 2와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은 0이 됩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 이제 쉬우니까요. 그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입니다. 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여기 경계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 거를 이용을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므로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됩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다가갈 때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fx 식이 첫 번째 식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자, 이렇게 식을 완성을 할 수 있고 여기도 이제 c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를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모는 0으로 가고 전체적인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자 역시 0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 문제는 그에 앞서서 한 발 더 나서서요. 자, 만약에 분자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고 칠게요. 분자를 인수분해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1이랑 분자에 있는 x 플러스 1이랑 약분이 되겠죠. 그지? 근데 문제는 약분을 해도 얘가 살아남아서 또 0으로 갑니다. 그 말은 얘도 어디로 가는 수밖에 없다? 또 0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자, 분자가 또 0으로 간다는 말은 이 분자에서 x 플러스 1을 뽑아낸 이 부분에도 사실은 x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자는 사실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식을 볼게요. 애초에 분모에 분모를 0으로 가게 하는 인수가 제곱이잖아요. 두 개 있으니까 이 문제는 분자 역시 x 플러스 1을 두 개를 갖고 있다. 즉 분자가 x 플러스 1을 두 개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총 3차니까 여기는 어떤 1차식 하나만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는 거를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3으로 갈 때 여기가 x-3의 제곱이고 이게 이제 fx라고 칠게요. 그리고 이 전체는 어떤 k 값으로 수렴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가 K값, K 0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어떤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fx가 무엇을 인수로 갖고 있다? x-3 뿐만 아니라 그거의 제곱까지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리미트 x가 이번에는 5로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x-5의 세제곱이고 나는 fx가 뭔지 몰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7로 수렴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fx는 무엇을 인수로 갖고 있다? x-5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고 다른 걸로 뭘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얘가 극한값이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죠? 근데 0분의 0꼴이고 그러면은 밑에를 보자.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얘도 무엇을 인수로 갖고 있다?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x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는 뭔진 모르지만 여기가 x가 되어야 최고차항 계수가 x세제곱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뭔지 몰라. 그래서 그냥 k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분자를 이런 식으로까지 뽑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